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악마 변호사를 보냈는데 천사 같은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오늘 친절한 생활법률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네. 오늘의 사연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 오늘의 사례입니다. 미용실 원장은 다 됐습니다, 손님. 얘기를 하는데요. 손님은 네, 수고하셨어요. 해놓고 보니까 으악, 내 머리! 내일 소개팅인데 머리가 망가졌어요. 세상에.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자. 굉장히 저는 공감 가는 사연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성분이라면 대부분 있죠. 저도 예. 소개팅 같이 중요한 날은 아니었는데 예. 제 딸은 정말 큰 맘 먹고 비싼 파마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미용실에서는 또 보통 괜찮잖아요. 선생님 만져주면. 그렇죠. 집에 가서 머리를 감은 다음날 여전히 생머리인 거예요. 너무 고민을 펌이 다 하다가 풀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생머리인 거예요. 펌기가 없어. 네, 그렇게 비싼 걸 했는데 예. 너무 고민을 하다가 혹시 가서 얘기하면 진상이라고 할까봐 예.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변호사가 가서 얘기하면 못했어요, 그래서. 예, 법적으로 한다 할까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못하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머릿결이 엉망이 됐거나 말씀하신 대로 펌이 전혀 안 네. 났거나 그러면 환불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판례가 있어요. 예. 한 소비자가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파마를 한 다음 날부터 보니까 이 머리가 끝에 빼고 점점 부스러져가지고 머리가 예. 없어지는 것처럼 부스러지는 거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내 머리가 부스러지느냐 했더니 오히려 미용실 측에서는 이제까지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손님 머리만 그러냐. 우리는 환불해줄 수 없다. 아, 이 미용사가 이렇게, 그 미용사군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을 손님이 터무니없이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그렇죠. 없고 환불도 안 해주겠다. 전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당신만 머리가 그러느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머리가 특이해서 그렇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결국은 민사소송까지 간 사안인데 예.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용사들은 굉장히 이 미용 머리 헤어에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님마다 각각 다른 모질을 본인이 판단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 손님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부스러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 50분이나 방치해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손님에게 250만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뭐 3천만 원 아니지만 환불도 그렇죠. 해줘야 되고 250만 원도 그렇죠.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미용사가 전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판결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판결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소비자 분쟁 조정 기준,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해결 예. 기준에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이 잘못됐을 때는 전액 환불해라. 강제성은 없지만 이런 게 이른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정도로도 환불은 충분히 그렇죠.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은 네.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손해배상을 거절할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소송까지 가기 전에 네, 손해배상을 그렇죠. 거절할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술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간의 계약을 당신이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가 둘이서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먼저 협상을 해보시되 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아까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2단계입니다. 예. 여기서 조정이 잘 되면 재판상 판결이랑 똑같은데 여기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가셔야겠죠.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경우는 전 많이 당해봤어요. 이제 겉에 보면은 파마, 네. 뭐 모닝 펌 50% 세일, 네. 5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믿고 딱 들어가면 맞아요. 머리가 상했어 어쩌고 그러면서 막 해요. 그리고 나서 20몇만 원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습니까? 대부분 다 당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해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어느 미용사가 고지도 없이 염색을 하고 5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또 문제는 미리 고지하지 않고 최종 금액을 받아봤더니 52만 원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결국 이 미용실 원장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큰 범죄였군요. 그게. 그렇죠. 근데 예. 이분은 딱 그 한 번이 아니었고 여러 차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여러 차례 문제를 다 합해서 이 정도 선고를 받았지만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 고지하지 않고 나는 그 염색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보다 큰 범죄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장 추가 정도, 왜냐면 그 맞아. 사실은 5만 원, 뭐 한 6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20몇만 원 내라고 할 때 그걸 못 낸다고 하니까 또 제가 안 사람한테 너무 째째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아 기장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기장 추가 요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뭐 머릿결 손상 맞아요. 케어 요금 들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결과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머리 기장에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머리, 제 똑같은 머리 길이라고 가서 어느 미용실에 가면은 미디움입니다 손님하고 어느 미용실에 가면 롱이라고 하는 아하.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미용업소 가격 게시 및 사전 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했어요. 이것에 예. 따르면 외부에 정확한 가격을 고시하고 예. 들어온 손님에게 시술을 하기 전에 기장 추가라든지 모든 추가금을 포함한 최종 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안 지켜서 고소 고발된 사례들 많습니까? 사실 고소고발까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미용 시술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분쟁 조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자, 가장 소비자 많은 분쟁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많은 분쟁 조정이 머리 염색했는데 타가지고 끊어진다든지 예. 아니면은 곱슬머리라서 매직으로 풀었는데 여전히 곱슬거린다든지 예. 정말 조금 심각한 사례는 커트하다가 여기 귀 같은 데 이렇게 좀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예. 분쟁 조정을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귀에 상처도 입을 수 있고. 자 그러면 미용실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예. 먼저 시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떠한 것을 시술하겠다. 그리고 그 머리는 어떤 거 보통 이렇게 책들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 중에 성형 수술을 했는데 예. 난 이 성형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코는 내가 원한 코가 아니야. 예.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성형 수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파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하겠다. 예. 그런 것들을 먼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실 저는 원빈처럼 깎아주세요 하고 원빈사님 보여줬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미용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례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예쁘게 기분 좋게 예쁘게 되고 싶다면 예. 먼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얘기하고 그 전에 최종 요금 고지서를 요청하라입니다. 아, 최종 요금 내역서 주십시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